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TV는 휴전선 가까이 경기도 포천 지역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새를 그리며 연구하는 조류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송순창 조류학회장 연구실에 들렀습니다. 송순창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대한조류학회 송순창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새를 연구하시면서 조류 도감을 만드시게 된 동기라고 그럴까요? 계기가 뭡니까? 네, 그 동기라는 게 70년대 초에 저 산림청을 제가 방문했을 때 네. 온 직원들이 그냥 책을 감추느라고 난리들이 피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본의 조류노가 일본 조류협회 사무총장 팀들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면 왔지 왜 이 책까지 다 그냥 감춰놓으라고 난리냐고 했더니 네. 여기에 꽂혀있는 한국의 조류에 관한 모든 책들은 일본 책을 도용을 해서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고 국격에도 문제가 생긴다기 때문에 이제 감추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내가 몸담아 있는 조류계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앞으로 일본을 능가하는 조류도감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을 감추는 게 이제 그게 70년대 얘기니까 한 50년 전 얘기라서.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이제 조류 도감을 스스로 만드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갖게 되시고, 그런데 우리 이제 새를 연구하고 이렇게 조류 도감이라는 것은 새를 그림으로 그려서 만드는 책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류 도감 우리나라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거는 조류 사감입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책을 만드는 게 조류 사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류 도감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게 몇 번째고 세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 세계적으로 그 유럽 국가들도 네. 조류 도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네. 조류 한 카트를 그리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그 많은 한 종당 적어도 4-5카트를 그려야 돼요. 네. 암놈, 순놈, 어린 놈, 날아가는 모습 이런 등등을 한 종당 그려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선진국에서도 조류 도감을 만든 나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더구나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봐서는 참 조류 도감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제가 유럽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도감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예. 결국은 좀 더 나은 도감을 만들기로 이제 마음을 다짐해서 우리나라 새들이 그 당시에는 340종, 네. 어떤 사람은 220종 정도밖에는 도감에다 집어넣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매니아들이 예. 굉장히 이제 조류에 대한 매니아들이 늘어나가지고 계속 새로운 품종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5년도에 내가 첫 번째 만든 조류도감이 대개 340종. 네. 그러던 것이 2017년도에는 500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부 수집해 본 결과 551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로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이것만은 남의 나라에 못지않는 조류도감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3년 7개월이는 동안 새를 그리고
네.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 연구한 새의 생활상을 그대로 모아놓은 것을 도감으로 만든 거죠. 아, 예. 그래서 이런 도감은 일본도 우리나라 도감, 제가 만든 도감을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훌륭한 도감을 만들게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 만드는 이 500여 종의 이 조류 도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도감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송 선생님이 도감을 만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2005년도에 만든 게 첫 번째 그림 그린 조류 도감이고, 그때는 불과 품종이 뭐 400종도 안 됐으니까. 그러나 그 몇 년 사이에 늘어나는 것이 10여 년간에 거의 10년이란 100종이라는 게 늘어났으니까 그거를 다 수용해서 도감을 만든다는 것은 웬만한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했다 해도 우리나라 도감이나 일본 도감이나 유럽 도감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은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각 품종당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적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40년 동안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집어넣은 것이 이번 2017년에 만든 한국의 새. 그리고 그림까지 완벽하게 그려놓은 도감이 아직은 좀 출판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출판 예정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출판 문화가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관계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류 도감을 어렵게 만드시는 이유는 새에 대한 새가 공익을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익조에 대한 철학 또는 새가 주는 교훈 이런 새가 왜 새를 이렇게 힘들여 가지고 모든 생물학자들이 조류학자들이 그걸 도감을 만들려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굉장히 수풀이 우거진 나라였었거든요. 그런데 2차 대전을 치르고 나서 완전히 항폐화됐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물론 이제 전장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화학약품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새들의 먹이인 곤충들이 숫자가 팍 줄었기 때문에 새들이 번식력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르나프 슈레는 조류학자가 새의 정식을 위해서 인공새집, 다시 말하면 인공소상을 처음으로 착안해서 만든 그 이후에 새들이 정식돼서 결국은 독일의 수풀이 울창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결국 해조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조를 박멸하는 방법 중에 해조가 아니라 해충. 해충. 해충을 박멸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들의 천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익조를 만들어. 그래서 결국 새들이 거의 다 익조라는 얘기죠. 해충을 잡아먹는 거니까.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건전한 생태계가 이제 유지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흑림이 조성된 거예요. 흑림이라는 수풀이 잘 우거진다는 말씀이죠. 흑림이 아주 그냥 우거져가지고 까만색으로 변할 정도로 아주 그냥 울창한 숲을 흑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흑림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6.25 이후에는 황폐된 국토였잖아요. 6.25 때 뭐 거의 황폐되고 그때는 송충이가 막 그 소나무를 갉아먹는 현상까지 지금은 새들이 많아져서 그런 송충이가 많이 없어지고 이게 흑림이 우거지고 있다. 그게 새의 영향이다. 새라는 것은 결국 모든 생물은 그 생물 나름대로의 자기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태계가 그렇게 유지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새 종류가 자꾸 느니까 그게 가속화되는 거죠. 수풀이 우거지고 또 옛날에는 땔감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땔감을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탄소
줄이는 거, 예. 탄소 줄이는 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갈목할 성장을 이뤘다는 UN 보고서도 이제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새와 인간과의 관계는 그러한 중요한 생태계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북한을 언뜻 가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는 다 민둥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으면은 아마 그것도 이제 좀 민둥산이 많이 없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그렇죠. 이게 예. 새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갈라져 있는 분단 국가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새가 지금 남한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종수가 늘어날 수 있고, 예. 우리나라 남반구의 새들이 또 북한으로 올라가서 또 종수를 늘리는 방법이, 이런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하나는 기후 온난화의 관계가 상당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모든 것을 추리해서 보게 되면 이 생태계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하. 모든 나라, 모든 국가가 네. 힘을 합쳤을 때 이루어지는 게 생태계 복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상당히 멸종 위기 종들을 인공 사육을 해서 종수를 누리는 것이 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종수를 누리는 거죠. 네. 하나의 종이 멸망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생태계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의 새도 상당히 귀중한 존재죠. 우리 새에 대한 명언이 많죠. 예를 들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아마 그게 예, 이제 그런 예. 것도 있죠. 새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도 예. 인간에게 심미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심미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예. 생태계 보존이라는 것이 이제 또 네.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 네. 결국은 새들의 이제 우리가 애호를 하는 예.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심미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에 그게 출간된 새가 책 내용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거. 아, 네. 이게 조나단 그 분이 만든 책인데 사실 책은 보잘것없어요. 몇 네. 페이지 안 됩니다. 예. 그러나 거기서 상징적으로 인간에게 제시해 놓은 게 뭐냐면, 멀리 이제 높이 뜨는 새가 멀리 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갖다가 많이 구할 수가 있는, 예. 이래서 인간에게 시사하는 것은 상당한 그 심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새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해충을 잡아먹는다 이런 문제보다 예. 인간에게 시사하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동물입니다. 예. 우리 회장님이 전에 들려줬던 말씀으로 기억되는데,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죠. 예, 그렇죠. 예. 새는 날아가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에게 상징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예. 그것을 추구하라는 명시 같은 네. 그런 이 말을 예. 한다든가 하여간 예. 그런 예시를 하는 동물로서는 날짐승들의 그 심미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죠. 네, 그런 새가 인간에 주는 교훈 중에 그 명언 중에 하나가 또 저도 언뜻 기억나는데, 오래 앉아 있는 새도 화살을 맞는다, 이렇게 있어요. 자기 발전을 깨하지 않고 나태하면은 결국 새도 화살을 맞는다. 예, 그러니까 오래 머무는 새는 예. 결국은 천적에게 예. 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으면 결국은 생활의 퇴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명분을 제시하는 것이 네. 이제 그런 의미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 회장님을 봐도 제가 그 명언은 참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85세 가까운 연세에 이렇게 새를 계속 연구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사냐를
헤치고 돌아다니면서 연구하시니까 아직도 연세에 비해서 말씀도 깨끗하고 생각도 바르시고 표정도 좋으세요. 건강도 좋으시고. 예, 아닙니다. 이제 80이 넘으니까 네. 인터뷰는 그 다음 얘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이건 어쩔 수 없는 세월에 세월이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결국은 쥐가 대의적인 명분이라는 거는 결국 새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 분야가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결국은 왜소해요. 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얼마 안 되지만 연구하는 분들의 그 모든 것을 보면은 후학을 위해서 좀 더 발전된 그러한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 뭐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바쁘게 사시니까 앉아 있지 않으니까 화살 맞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 송 학회장님, 조류 학회장님께서는 이런 명언도 알고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 또 나는 새도 깃을 쳐야 날아간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거는 권세가 아주 대단한 일에 비유되는 말이고요. 또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우리 송 선생님이 그동안 새를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도감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참 많은 이런 부분 아니면 실화로 참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한번 느낌으로 실감난다. 이런 교훈 없으신가요? 새가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문학적인 면이나 실제 우리 생활에 이익을 주는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구되고 결국은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때 우리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연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되죠, 정말. 그러면 이렇게 새 조류 도감을 출간하시게 되면은 이게 사회학, 뭐 국민 정서나 감성 순화 뭐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른 효과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는 것은 사람 혼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모든 동식물이 동시에 결국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고 한 마리의 새락도 귀중히 한 나무 한 가지락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해가면서 결국은 보호할 때 결국은 우리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생태계를 사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조류도감을 어렵게 참 긴 시간 걸려서 만드시는데 이 책이 출간되면 만들어지면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선물하고 싶습니까? 그거는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먼저 줘야 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은 집사람의 도움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그러고 결국은 후학들을 위해서 결국은 세상에 내놓는 그런 명분이 저에겐 있죠. 형수님이 한테 우리 송 회장님은 이거 들으면 공초가는 아니죠? 아니 지가 집사람이 42~43년 동안 초등학교에 교사로 있으면서 지가 이렇게 또 나댕기고 이런 데에 집에 생활을 하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한 것은 집사람의 덕이죠. 그래서 가하만사성이라고 결국은 내조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자들은 사실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조의 힘이 상당히 많았죠. 만인 공통사항이고요. 자, 우리 원월드 TV가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온 이유는 새가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는 높이 날다 보면 여건 없이도 세상을 하나로 살고 있는 게 새 아닌가. 예를 들면 원월드 TV도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보자. 하나 되는 세상이 그 원월드 TV의 모토 철학인데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분단 국가는 이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되는데 이 세들은 남북한을 진짜 자유롭게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북한의 새가 남한까지 오고 남한의 새가 북한까지 여건 없이도 아주 뭐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결국은 새의 본질적인 의미도 거기에 포함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랑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우리 국민이 좀 가졌으면 평화 통일도 가까운 장래에 이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먼 길에 와서 우리 송순창 조류학회장님과 새에 관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새가 인간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